자, 무자를, 이게 먼저 항상 팔자를 보실 때 없는 게 뭐냐, 없는 게 뭐냐를 먼저 설정해 놓고, 없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뭐냐, 근본적으로 그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다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얼음이 많은 데서 우리 집 짓는 에스키모가 벽돌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벽돌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당히 많은 어떤 노력과 보상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뭐냐, 직업 연결의 인자로 쓰는 데에는 그 부담이 많다. 즉, 직업 연결에 그걸 사용한 연결의 방해 인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그것이 그 대음량, 큰 음량 관계일 때, 일대 극복 또는 보상 노력을 한다는 거죠. 보상 노력. 극복을 하려고 하든지 보상을 노력을 하는 그 운동성이나 노력이 발생한다. 운동성 노력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없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대전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자에 빠져 있는 것을 크게 10개로 다 나누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크게 묶어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첫 번째, 제가 반항하는 순서 말씀드렸죠. 육친법에 의한, 첫째, 인성. 자, 인성이라고 하는 인자가 빠져 있는 경우. 자, 인성이 대체로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인성이 상징하는 건, 대체로 글과 학문이죠. 그죠? 물론 이제 평인성에 의해서 어떤 기술적 능력, 그러지만 인성이 무엇의 소통인자? 관의 소통인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조직사회 안정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조직사회 안정의 인자 이렇게만 이해되셔도 됩니다. 자, 인수가 빠져있다는 말은 자, 팔자 샘플 한번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신축이 아니고 올해 신사에 그 다음에 도끼묘자 이렇게 지지에 차지하고 있는 인자가 자, 요 글자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물론 지장간 속에는 뭡니까? 사중에 무토, 오중에 기토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투출되지 아니하였다. 일단 없다는 것은 투출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 것에 준하여 본다. 그죠? 물론 이제 무자도 뭐냐면은 이제 더 이렇게 조금 더 좁히자면 없는 것에 무자라고 하는 것은 투출되었지만 없는 것이 준하여 보는 것이 뭐냐면 공망이라든지 공망 또는 그 나머지 그 신살들에 의해서 삭감됐을 경우에 없는 것에 준하여 보는데 그건 일단 드러나서 축맞고 획맞고 한 것들은 삭감된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공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에 준해서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형태는 있되 기능은 없다. 이 공망은 형태는 있되 기능은 없다. 또 오행은 있되 기능은 없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공망 맞은 것도 뭐예요? 없는 것에 거의 준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양에서 인성의 투출이 없다. 그러면 이 팔자에 기본적으로 관살이 혼잡되어 있죠. 그죠? 격 자체는 뭐냐면 투출 여부와 상관없이, 물론 이제 오늘 투출돼야 된다 이렇게 오중에 있는 기토 때문에 논의도 있지만 실제로 원리로 보면 투출 없어도 충분히 그 성격이 이루어지는 어떤 인자입니다.
자, 근데 혼잡이 되어 있고 인성이 투철한 이것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직장이 안정되어 있을 것이다. 직장 전전이 있을 것이다. 직장에 전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직장 전전의 조건은 뭐냐면 한 일개 조직에서 관리자로서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그 문턱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작은 조직은 뭐냐면 보통 관리자로서 최고 바로 밑자리 정도. 그 다음에 큰 조직은 뭐냐면은 밑자리에서 한 칸이나 두 칸 올라가 버리면 벌써 자기가 결재권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조직사회의 입지가 불량스러워지고 결국은 직장이나 직업 전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자기활동을 삼는데 거기서도 계급장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면 결국 조직사회에서 입지가 나빠짐으로 다시 또 직업 전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글과 학문을 이뤄가는 과정도 어떻게 해요? 인성이 없다는 것은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없으면 매끄럽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인성의 짝이 되는 재성이 있죠. 재물의 출입이 빈번해집니다. 재물의 출입이 빈번해진다. 그 다음에 관제가 오면 어떻게 돼요? 관제가 발생하면은 그걸 소통시킬 인자가 없는 거죠. 그 소통시킬 수 있는 인자가 없으니까 결국 뭐냐면 관제의 피해 과정이 다발한다는 거죠. 관제의 피해 과정. 그래서 여기 인성이 없다는 것이 아무튼 그 관과의 조화력을 힘들게 하고 또 글과 학문을 통한 조화에서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저런 어떤 그 관제 시비 구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 방법 이런 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살아가면서 결국 뭐 삶의 폭이 굴곡이 많이 발생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단지 이제 지장간에라도 있으면 그래도 뭐냐면 학교 공부는 열심히 안 하더라도 지장간이라는 가리워진 것 또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한 시절 이런 뜻이거든요. 한 시절 짧은 시간일지라도 뭘 하는 시간, 기도라도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교를 다니는데 주간반은 못 다니고 야간반이라도 다닌다. 무일조에 술이 이렇게 임술 일모에 되죠, 그죠? 술 중에 정화가 인성이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술중 정화가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세력이 없죠, 그죠? 그 세력 없는 인성을 쓸 때는 뭐냐면 야간반이에요, 야간반. 술시에 촛불을 밝혔으니, 그죠? 촛불을 밝혔으니, 야간반 공부를 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글 공부는 열심히 안 했으나, 그래도, 견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라도 할 줄 안다, 이거죠. 그런 식의, 그 인성이 무력하거나, 세력이 약한 걸 어떤, 활용해서, 결국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죠? 지장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가리워진 문서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이죠, 그죠? 인성은 또 대체로 부동산이나 문서재산인데 그 부동산이나 이 문서재산을 어떻게 해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둠으로써 맨 마지막에 팔아먹을 뭐라도 있다는 거예요. 팔아먹을.
시골에 뭐 팔아먹을 땅이라도 있다. 안 되면 맨 막판에 내가 돌아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왜 어디, 엄마 품이니까,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거나 하면 뭐예요? 엄마야. 그죠? 그게 뭐냐면, 엄마 품으로 되돌아가서 내가 은신, 피신, 보호,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뜻이니까, 인성이 그 지장간이라도 있어서 조절을 해주고 있다면, 극단적으로, 자다가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서, 야이야, 참아라. 내 어머니, 흐흐. 성질 같아서는 끝까지 싸우고 싶은데, 그죠? 결국 이제 인성의 교화죠, 그죠? 교화력, 자기 자신에 대한 조절력, 이런 것들이 인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상 팔자를 마련하실 때 제일 먼저 인성 유무, 인성의 위치, 인성의 작용, 강약,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인성이 없다는 것은 아무튼 삶에 이런 큰 폭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각가지, 어떤 살아가면서의 굴곡을 만드는 인자가 되니까, 인성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이 없다는 말도 되죠. 그죠? 도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들일 때 남의 눈치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벌어들일 때 확 그냥 남의 눈치 안 보고 잡아당기는 그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한때 번영하지만, 결국 뭐예요? 제 운이 결국 누구로 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다른 운으로 변질될 때, 급작스럽게 또 쇠퇴를 해버리는 그런 과정이 오는 거죠. 즉, 관제를 어떻게 해요? 쉽게 피하기 어렵다. 관제가 오면 그 희생이 적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대전제시고, 일단 인성 없으면, 지난 시간에 직업 분야를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직업을 쪼개나갈 때 크게 큰 틀로 쪼갠다면, 자기 자신을 두고, 관과 재는, 위치로 우리 돌아가는 순서로 먹이면, 여기다 재를 쓰면 좋겠죠. 재와 관. 이걸 목이라 치면, 이게 토금인데, 크게 이게 짝이죠. 그죠? 이게 토금이 짝이 되는데, 요놈과 소통하는 것은 뭐예요? 식상. 그죠? 식상. 즉, 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성과 소통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이죠. 그죠? 즉, 오행적으로 나를 목이라고 했을 때, 그죠? 목이라고 했을 때, 화가 식상, 제가 토가 되고, 그 다음에 관이 금이 되고, 인성이 되는데, 즉, 이게 덜렁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덜렁. 빠져버렸으니까, 관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조화력은 한시적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관이 뭐로 화해서, 살로 해서, 그죠? 관이 살로 바뀌어서, 자신의 활동력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크게, 인성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 해로움을 당한다. 그죠? 보통 인성 없으면, 관으로서의 어떤 조화력은 정말 아주 제한적이고, 또 조직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격용론적으로 봤을 때, 격이 성격하면, 격 자체가 그 성격이 된 것은, 요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육신의 분류법과 상관없이, 격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이미 품격, 그러니까 자격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자격이. 그로서의 어떤 정확한 패턴이, 얘는 녹행용으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화약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도, 바퀴가 없어도, 날개가 없어도 이 친구는 무서운 무기에 속하고 그 자기의 신분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격용을 여러분이 전혀 이게 보지 말아야 뜻이 아니고, 성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보편적인 육신 논리를 떠나서 그 용도와 어떤 자기 신분이 어느 정도 짜져 있는 거죠. 단지 관인이 잘생긴 모양보다는 격이
보편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수한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을 때 저런 어떤 작용한다는 걸 보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제 봅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게 관이죠, 그죠? 관. 관이 없다. 무관입니다. 자, 관이 없는 팔자들이 이제 제일 살아가면서 이제 직업 분야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즉, 무관의 관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 이 말이죠. 법이 없는 국가. 치의 법권이죠. 법이 없다. 법이 없다는 말은 어떤 행동의 룰과 원칙을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관은 결국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크게 강화되는 거죠. 여자 팔자에서는 뭐예요? 관이 없으면 남편을 상징하는 존재가 약함으로 결국 그 여자일 경우에는 배우자, 인연, 덕이 모두 제한적이다. 배우자 덕과 인연이 제한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의 전변이 어떻게 해요? 직업 전변이 잦겠죠? 잦다. 자, 법이 없는 공간이라는 것은 변방, 그 다음에 외국, 이런 곳에서 활동력이 증대된다. 그죠? 활동 증대된다. 자, 그 다음에 관이 없으면 뭐냐면 다른 형태로의 성격 여부를 따지시라는 거죠. 성격. 아니면은 뭐 식신이 재성을 돕는 모양이라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사업의 자율성이니까 자기 사업의 인자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걸 따져보시라는 거죠. 자기 사업.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잘 챙기면 돼요. 관인소통이 잘 돼 있든지, 그럼 식신생자가 일단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의 직업적 환경은 안정되어 있다 하는 거죠.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이제 성격이 되어 있고, 식신이 죄를 도우는 모양이면 자기 사업. 이제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매칭을 이제 이렇게 한다 보면, 인성이 있는데 관성이 없으면 글과 학문은 이루었지만 글과 학문에 어울리는 무엇이 없다. 벼슬이 없다는 거잖아요. 학문하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과거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그 벼슬하기 위한 것, 관직에 나서기 위한 것. 현대 사회에서는 뭐냐면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성의 기본적인 조건인데, 학문은 갖추었는데 관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이제 옛날 그 조선시대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한가로운 벼슬이죠. 한가로운 벼슬. 한관, 사림, 도학, 그 다음에 의학. 그래서 한관, 사림, 도학 이런 때에 결국은 그 심취를 해서 결국 그 자신의 그 활동 분야를 삼더라는 거죠. 현대 사회로 치면 이제 한관은 뭐냐면 주로 전문성이 있는 공직 또는 미관말직이에요. 미관말직 또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 공직. 사림은 뭐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교육. 교육은 벼슬이 아니죠, 그죠? 교육은 벼슬이 아니에요. 사림, 그 다음에 언론, 방송 이런 쪽이 이제 대체로 그 과거 그 사림의 기능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인수태왕의 간부족,
그죠? 인수태왕이 간부죠. 태왕이 아니라도 인수가 안정되어 있는데 관이 부족하면 결국은 벼슬운을 쉽게 얻지 못하여 이런 식으로 세상의 실력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나 능력을 발휘하기보다 이런 어떤 그 분야에 주로 인연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학은 말 그대로 더럽다 이래가지고 뭐 내가 관직 안 시켜주는 거 안 한다 이렇게 그 태계 뭐 이왕 뭐 또 다산 정약용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학문은 더 높았으나 학문에 어울리는 벼슬이 없으니 차라리 낮은 벼슬을 오랫도록 하지 않고 차라리 막 잠시 그 관운이 머물렀다가 뭐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초야에 학자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보편적인데 요새 이제 그러니까 교수 사회에 있다가 거꾸로 또 이제 관운이 슬 오려고 하면은 그 폴리페스 아시죠? 그죠? 교수님이면서 거의 뭐 다분히 정치적인 뜻을 두고 뭐 온갖 뭐 협의체, 정치 활동 막 이런 걸 막 쫙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기관집 한번 가볼까. 장관 한번 노려봐는 이게 뭐냐면은 요 인식으로 인수, 그리고 학문은 내가 충분히 갖췄는데 관운이 미흡하에 있다가 결국 관운이 돌아오면은 이제 그 관직에 나서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에서 보면 외도가 되는 거죠. 외도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작은 인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작은 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 작은 그러니까 제가 저 짝론을 원래 한번 이렇게 아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뭐냐면 오행으로 표현됐다 하더라도 이게 음양이다. 음양. 목이 음이라면 금토가 양일 것이요. 그죠? 목이 양이라면 금토가 음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크게 봐서 서로 음양대대 짝을 지으려고 하는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좋다 하지만 장성하여 자기가 뭐 자기 개성을 드러낼 시기에 이르면 엄마를 짝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있고 없음에 큰 차이가 있지만 엄마는 짝이 아니라 그냥 엄마일 뿐이다. 장성하면 결국은 재와 관을 짝지우려고 하는 것이 자연의 보편적인 운동인데 결국 인성이 세력은 있는데 관이 세력이 없다. 요럴 때에 결국은 이제 그 사람 삶의 모양이 이루어지는 게 부득이하게 이런 식의 그 삶의 직업 분야가 형성되는 것이죠. 도학은 결국 뭐냐면 말 그대로 식상을 억제하는 일반적인 작용이죠. 그죠? 식상을 억제하는 일반적인 작용에 도학을 따르는 것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이룬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이루는 게 이제 수행적인 어떤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이 주로 도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역업을 하는 분들도 요 패턴의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인수 태왕의 관부족 또는 인수가 세력이 있는데 관이 약하 있는 사람. 적천수 천미 보셨어요? 천미에 보면은 그게 그 임철조가 원래 그 저자죠, 그죠? 임철조 그 당신의 팔자하고 그 옆에다가 그 당시에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은 샘플 하나 써놔요. 써놓고 그 샘플부터 먼저 해서 이리저리 하여 이 사람은 뭐 벼슬이 어디에 이르렀다 해놓고 그 다음 편에 딱 비슷한 팔자를 잘 적어놓고 이런 것 때문에 글과 학문은 이루었으나 글과 학문에 걸맞는 벼슬운이 없어서 저작거리에 우스개 감이 되었으니 이 또한 어찌 팔자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천미편 보세요. 그리고 문법이 나오는데 결국 관이 부족하면 결국 큰 짝이 없는 격이다. 큰 짝이 없는 격이므로 세상살이의 소용, 쓸모됨이 그리 많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한관살임, 도학, 의학이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인성이 반듯하게 생겨서 딱 자격증 이렇게 근데 반듯하게 생겨서 자격증 같은 걸 이루는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의료나 뭐 기타 이제 간섭자에 의한 자격증이에요. 기타 자격증.
기타 자격증. 그래서 그것도 그 기타 자격증 분야로서 현대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인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고 그다음에 인성도 허접하고 관성도 허접한 무엇을 보라고요? 성격 여부, 그다음에 식신이 재성을 도우는지 여부. 식신 재성이라도 잘 생기면 뭐예요? 자기가 뭐 구태여 뭐 공부 많이 안 하고 또 남 밑에 들어가서 관리자로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결국 뭐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사업을 도모해서 크게 경제적인 성공을 이룩할 수 있는 직업 분야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거는 뭐냐면 피하기 어려운 조건,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걸 전제해두고 그 팔자 해석을 해나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 즉 관과 인이 잘 생기고 소통되어야 되는데 해놓고 관이 빠졌네, 에고몬이나 이렇게 해서 해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에 좀 특히 이제 그 이 역할 해석을 하시면서 실관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무슨 말을 떠들어야 될까부터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교통 정리가. 책은 많이 봤는데 심지어는 막 그냥 적천수를 앞뒤로 졸졸졸 외운다니까요. 근데 손님 보는 거 보면 어버버하는 거예요. 어버버. 그게 뭐냐면 그 틀 있잖아요. 틀. 그러니까 뭐냐면 잘생긴 걸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못난 걸 보면은 못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빠진 것을 봐라. 네? 빠진 거 보면 야 너 다리 하나 부족이다. 그럼 자기가 아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 고통인자를 느끼고 또 그걸 또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컴플렉스를 결국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먼저 터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관이 일반적으로 성격하고 격이 단정한 경우 외에는 관이 빠지면 뭐예요? 직장이나 조직사회에 안정하지 못하는 이 큰 전제 때문에 계속 전전한다니까. 요새 뭐 제가 상담에 2개가 그래요. 하루에 10개 상담하면 2개가 청년들이 뭐냐면 관운이 없는 거예요. 이 관운 없는 걸 갖다가 부모가 막 그냥 야야야 지금은 공무원이 최고다. 내가 한 5년 밀어줄 테니까 될 때까지 해라.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애도 미치고 엄마도 미치고. 그런 것은 뭐예요? 그런 비효율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비효율을.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무관의 모양새는 굉장히 직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인성이 그래도 잘 생기면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인성도 안 생겼으면 이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네. 결국 이제 성격 여부, 식신생재의 그 패턴, 이 패턴을 보고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또 여자 팔자에 뭐예요? 저 관성이 숨어있으면 숨어있거나 없어버리면 그리고 배우자를 얻는데 굉장히 그 고단함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관찰한다? 그 다음에 보는 순서가 제죠. 그죠? 제의 모양을 관찰하라. 제의 모양을 관찰하는데 어떤 걸 제일 먼저 제가 없으면 자 무제에서 무제는 대제 아니면 쪽박인데 어차피 이판사파이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 대제의 패턴은 대제가 되려고 하면 말 그대로 대제는 무제 없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격의 안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격의 안정. 아니면 관인이 어느 거라도 좀 잘 생겨줘야 결국 큰 재물을 장악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재물에 관한 어떤 큰 성공도 있는데 대부분 다가 뭐냐면 쪽박 세월을 만난다. 쪽박 세월을 만난다. 영영 재물이 없다가 아니고 재물을 흐름 따라서 잘 이루었다가도 또 한번 바닥을 쳤다가도 또 올라갔다가도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재물의 무엇? 성색, 굴곡이 많이 발생한다. 어차피 뭐냐, 라면과 가스레인지와 물과 재료는 다 있는데 냄비가 없어서 내가 옆집에서 빌려왔으니 차용한 격이니 팔자에 없는 것을 내가 빌려서 쓴 것이라. 그 인연이 다 하면 옆집에서 되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되돌려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팔자에 재가 없는 경우에, 자, 그러니까 재물 인연에 굴곡이 많다. 재물 인연에 굴곡이 많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와의 조화력이나 인연력이 되겠죠. 그렇죠? 배우자와 조화력, 또 인연의 굴곡이 심하다. 그죠? 네, 굴곡이 심하다. 이것이 내 것인가 하고 와보니, 이 미친놈아, 내가 네가 좋아서 온 줄 아느냐. 내가 언젠가는 그 떠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노라. 내 오늘까지 붙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이런 식의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물상이나 기운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